견디는 마음에 대하여 삶을 통과하는 조용한 철학. 1편. 고통은 지나가고 단단함은 남는다.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딘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다. 빅터 프랭클.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구도 고통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게 어딘가를 견디며 살아간다. 때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어떤 상황을, 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을. 고통은 삶의 외부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안에 조용히 자리를 틀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무심히 지나치던 말 한마디가 가슴을 베고 별일 아니었던 하루가 마음 한켠을 오래 짓누른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날 문득 설명되지 않는 무게로 다가온다. 우리는 그 무게를 고통이라 부른다. 하지만 고통은 지나간다. 다만 그 속도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빠르지 않을 뿐이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나 진실은 시간이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아픔을 예전보다 더 잘 다루게 되고 상처에 대해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단단함이다. 니체는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흔히 오해된다.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강요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위는 고통을 통해 인간은 무너지는 법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는 데 있다. 고통은 단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를 묻게 만든다.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마도 어떤 이별을 견뎠을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 어떤 실패, 외면, 오해, 상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은 분명 너무 컸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때보다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다. 단단함이란 더 이상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고통은 외면할수록 더 길어진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것은 서서히 퇴색한다. 고통과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견디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존재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용이라 부른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깊은 통찰이다. 소설가 하루키는 말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한 여성이 있었다. 긴 병간호 끝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였다. 그는 이별 직후 매일 아침 남편의 옷을 개며 눈물을 흘렸다. 처음엔 버티지 못할 만큼 아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눈물 흘릴 때는 흘리고 말을 걸고 싶을 땐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건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통과해 지금의 그는 말한다. 내가 단단해졌다고는 못하겠어요. 다만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죠. 단단함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온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변화가 아니라 매일을 살아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내면의 구조다. 단단함이란 더는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이 견딤이 주는 가장 깊은 선물이다. 우리는 모두 약하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다. 그리고 그 힘은 과거의 고통을 통과한 당신 안에 이미 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이다. 견디는다는 건 절대로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깊고도 능동적인 선택이다. 버텼다는 건 선택했고 감당했고 마침내 지나왔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단단해졌다.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다음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떤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내면을 준비해야 한다. 그건 결코 냉정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준비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다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통과하는 사람의 태도다. 고통은 결국 지나간다. 하지만 견디는 그 마음은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을 더 깊고 조용하게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앞으로 마주할 어떤 삶에도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견디는 마음, 2편 버티는 심리. 견디는 마음에 대하여 삶을 통과하는 조용한 철학. 2편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심리.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잃지 않으려 버틴다. 빅터 프랭클. 사람은 단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자신이 버티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의미 없는 인내는 고통이고 의미가 있는 인내는 생존이다. 둘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내면의 상태를 가진다. 우리는 왜 견디는지를 알 때만 끝까지 갈 수 있다. 어떤 고통은 너무 길고 어떤 상황은 너무 답이 없다. 때로는 잘 참는 게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버틴다.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인내 이상의 것이 있다. 바로 목적 있는 견딤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통해 말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묻기보다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바꾸는 순간 인간은 버틸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 의미에 기대어 버티는 법을 안다. 의미는 때때로 아주 작고 단순하다.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혹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그 작은 의미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다. 반면 그 의미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놀라울 만큼 오래 버틴다. 이해받지 못해도 버티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어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심리가 있다. 무너지면 끝난다는 절박함이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도 나아가고 두려우면서도 견딘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단단하게 고립된 사람일지도 모른다. 타인의 위로를 믿지 않게 된 사람,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다잡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사람. 하지만 이들은 외면적으로 아무 일 없어 보인다. 웃고 일하고 대화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엔 늘 무언가를 삼킨 흔적이 있다. 눈빛이 조용하고 말이 절제되어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그 말은 나는 지금도 버티는 중이에요. 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프로이트는 말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에 저장되었다가 더 나쁜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렇기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체가 아닌 해석이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 무엇이었고 왜 그토록 무거웠는지, 어떤 의미를 쥐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작업. 왜 이렇게까지 참았냐고 묻기보다 그 버팀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사람은 해석되는 순간 조금씩 회복된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늘 말없이 일하고 가족의 기대를 묵묵히 감당해냈다. 언젠가 그는 회사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단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을 뿐이죠. 그 말 속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다. 버틴다는 건 때로는 내려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버틴다는 것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참지 말고 말하라는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침묵하는 것이다. 말 대신 견디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엔 수많은 서사가 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해진 사람이다. 함부로 떠날 수 없고 함부로 포기할 수 없고 함부로 무너질 수 없기에 더 오래, 더 조용히, 더 깊이 버틴다. 그건 결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존엄이고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지금 살아내는 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의미를 붙잡고 있다. 삶은 흔들려도 괜찮다.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버팀은 결국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다. 3편. 괜찮은 척에도 한계는 있다.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필요할 만큼 괜찮지 않았다. 익명의 기록. 우리는 참 자주 괜찮다고 말한다. 아프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고 속상해도 괜찮다고 한다.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배어 있는 사람은 어쩌면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괜찮은 척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인간은 결국 감정의 존재이고 감정은 눌러둘수록 고요하게 무너진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너는 늘 잘 버티잖아. 하지만 그 말은 때로 칭찬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
괜찮은 척을 오래 할수록 주변은 그 사람을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한다. 말이 없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오해는 없다. 말하지 않았던 것이지 괜찮았던 것이 아닌데 괜찮은 척의 반복은 내면의 붕괴를 만든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감정을 눌러온 사람일수록 더 큰 허탈감과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 대신 삼킨다. 화도, 슬픔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신체화되고 정서적 피로로 돌아온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은 탈진해 있다. LA 프롬은 말했다. 진짜 성숙함은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늘 단단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러지기 쉬운 면을 알고 있고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다. 괜찮지 않은 날에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 여성이 있었다. 늘 침착하고 주변을 잘 챙기고 모든 상황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의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병원에서 공황장애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인은 단순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녀는 말한다. 나는 늘 괜찮았지만 그게 문제였어. 괜찮은 척은 관계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나를 해친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가는 방식을 너무 잘 배웠는데 싫다는 말을 삼키고 힘들다는 감정을 접고 그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하루를 넘긴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마음의 빈틈은 깊어져 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억압에 의한 자기 부정이라고 한다. 지속적으로 감정을 억누를 경우 자아 정체감이 흐려지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호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상태. 이는 결국 우울, 무기력,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 괜찮은 척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해줘야 한다.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흐르지 않는 썩들, 감정도 보이는 병들.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적이지만 때론 험합니다. 우리는 표현된 감정으로 연결되고 이해되고 그래서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고, 오늘은 힘들었다고, 조금만 쉬고 싶다고. 그런 말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된다. 표현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우리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는 삶. 하지만 그런 완벽함은 애초에 인간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삶은 원래 흔들리고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다. 괜찮지 않은 날에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인간적인 연기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의 슬픔은 지나치지 않았고 당신의 피로는 충분히 정당하다. 그 누구보다 오래 견뎌온 당신에게 스스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주자.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서편.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는 울지 않았다. 무너지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조용히 하루를 통과했다. 익명의 기록. 삶은 우리를 흔든다. 예고 없이 닥쳐오는 사고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는 틀어지고 일은 어긋나며 몸과 마음은 어느 날 문득 부서질 것처럼 흔들린다. 그런 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를 묵묵히 지나간다. 이들은 화려한 이력도 뛰어난 말솜씨도 없다. 대신 그들에게는 감정의 깊이를 견디는 기술이 있다. 말 대신 침묵을 택하고 드러내는 대신 삼킨다.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단단해진다. 그들은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드러낼 줄도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약함을 꺼낼 줄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조용하다. 비렐름 슈미트는 말했다. 진짜 강함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오래도록 뭔가를 지켜온 사람들이다. 가족을, 관계를, 체면을, 혹은 자존심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에 버티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인다. 하지만 그 다독임은 위로가 아니라 버팀의 체계가 된다.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루틴, 매일 아침 이불을 걷어내는 일, 정해진 시간에 문을 나서는 일,
인사를 건네고 눈을 맞추는 일. 사소한 반복들이 무너짐을 유예한다. 그들은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 아니, 그 말을 할 줄은 알지만 듣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삼킨다. 그래서 오히려 타인의 말을 더 잘 들어준다. 자신이 무너져 본 적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아픔을 쉽게 넘기지 않는다. 그 조용한 배려는 소리 없는 연대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짜 단단한 사람이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르나이는 말했다. 누군가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가장 외로운 방어다.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 어딘가에서는 이미 수많은 금이 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다. 사회는 무너지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을 칭찬하고 슬픔보다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괜찮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법을 택한다. 한 노인이 있었다. 가족 중 누구 하나 크게 기대는 이 없어도 그는 늘 가족의 중심을 지켰다. 자식들은 그를 기둥 같다고 말했고 그는 한 번도 속내를 내비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홀로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 그 말은 그의 70년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었다.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단지 견디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자존이자 스스로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다만 문제는 너무 오래 그러한 방식으로만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의 출구를 잃는다는 것이다. 감정은 발화되지 않으면 굳는다. 굳은 감정은 관계를 막고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당신 괜찮은 척하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그리고 가끔은 그들이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한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나는 지금 조금은 기대고 싶다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지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우리는 단단한 삶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유연함도 필요하다.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아니라 잘 휘어지는 나무다.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들이 이 사회를 지탱한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낼 뿐 아니라 조용히 어깨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이렇게 말해도 된다. 나는 아직도 여기 있다. 오늘도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5편. 지쳐서 멈춘 것이지 포기한 건 아니다. 포기한 게 아니다. 단지 지금은 다시 걷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이다. 익명의 회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멈추지 마라. 계속 나아가라. 끝까지 가라. 멈춘 자는 낙오자처럼 취급되고 쉬는 자는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어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숨고르기라는 것을. 진짜로 지쳤을 때 사람은 멈춘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감정이 마모되고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인간은 잠시 멈춰선다. 그 멈춤은 포기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기 위해 택한 가장 단단한 선택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끝까지 달리는 자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자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강박에 익숙하다. 그러나 모든 길은 똑같은 속도로 가지 않는다. 어떤 길은 쉬었다 가야 하고 어떤 길은 돌아가야 하며 어떤 길은 그냥 잠시 앉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이다. 고장이 난 차가 쉬는 것처럼 마음도 수리되지 않으면 달릴 수 없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만큼 지쳤다는 뜻. 무기력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생존의 신호다. 지쳐서 멈췄다는 건 그동안 참 많이 견뎌왔다는 뜻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멈춘다는 건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사람은 멈출 때 성장한다. 멈춰서야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 한 청년이 있었다. 매일을 열심히 살았다. 자격증 공부, 취업 준비, 대인관계. 어느 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에 누워만 있었다. 주변은 그에게 말했다. 이러다 인생 망친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과한 후 말했다.
그 멈춤이 없었으면 나는 나를 잃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적응적 회피라고 부른다. 직면할 수 없는 피로 앞에서 잠시 거리를 두는 전략.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방어다. 우리는 때로 멈춰야 다시 설 수 있고,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다. 쉬지 않고 달리는 자는 결국 부서진다. 그러니 멈췄다고 자책하지 말 것. 잠시 주저앉았다고 나를 미워하지 말 것.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조급해하지 말 것.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중요한 건 어디에 도착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가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어라.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다치고, 닳고, 흔들리고 나면 반드시 복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무시한 채 계속 달리는 삶은 언젠가 멈추고야 만다. 차라리 먼저 멈춰라. 의도적인 쉼은 무너짐을 방지하는 최고의 기술이다. 지금 당신이 잠시 멈춘 상태라면 그것은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지키려는 인생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멈춰야 하는 시간일 수 있다. 그 멈춤은 당신을 위한 배려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걸을 때 당신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선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좋다. 나는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